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그 당시 가격 6천만 원대에 달하는 반클리프 앤 아펠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까르띠에로 보이는 팔찌와 티파니 앤 코로 보이는 브로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최근 논란의 귀금속 가운데 당시 착용한 걸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인척 집을 압수수색하다 발견한 겁니다. 특검은 오늘 김 씨를 불러 목걸이의 출처 등을 물으며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여부도 함께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의 입장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당시 대통령실은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도 최재형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에서 빌린 제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런데 김 여사 측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고 김 여사가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모조품 등 다른 2점은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목걸이가 왜 김 여사 자택이 아닌 오빠의 인척집에서 나왔는지가 의문입니다.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사서 지인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당시 잠깐 다시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정상의 해외 공식 일정에서 영부인이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데도 모조품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김 여사 소유의 진품이라면 허위 재산 신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선물용으로 소량의 모조품을 해외에서 사온 경우엔 특별히 적용할 만한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당시 6천만 원대에 달하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같은 순방 기간 착용한 브로치나 지방선거 당시 눈에 띈 팔찌도 모두 고가의 제품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목걸이 등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조현경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된 지 거의 3년 만입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과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다른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신구 3점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지인에게 빌렸다는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조 전 행정관과 함께 이른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순방에 앞서 이들이 김 여사를 대신해 보석류를 구매한 것은 아닌지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문 기자, 먼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그 6천만 원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리고 2천만 원대의 티파니 앤 코 브로치, 1천만 원대의 까르띠에 팔찌 등 이제 고가의 장신구를 한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특검팀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그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와 다른 귀금속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당초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부당 개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논란의 목걸이가 발견이 되자 영장을 새로 받아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참 이상한 곳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 빌렸다,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공직자 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그 귀금속을 신고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방 이후에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린 거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이제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이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누가 빌려준 건지 또 얼마를 주고 어디에 산 건지는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모조품이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씨 측이 지난 5월 그 서울중앙지검에 이와 관련해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모두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 또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를 했고 500만 원이 안 돼서 재산 신고에 넣지 않았다. 또 보관을 대충 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서면 진술서에는 지인에게 빌렸다는 그 대통령실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그런 해명을 전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이번에 압수된 목걸이에는 진품 보증서나 고유 식별번호 같은 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일단 이 목걸이가 진품인지부터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모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네. 왜 거짓 해명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축축한데 네. 외국 순방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부인이 이제 명품 브랜드의 짝퉁을 착용을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뭐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잃어버렸다던 모조품 목걸이가 왜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는가 이 부분은 지금 뭐 어떤 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모조품 목걸이와는 별개로 함께 발견된 다른 귀금속들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김 여사의 것인지 그리고 김 여사의 것이라면 왜 여기에 뒀는지 이것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이제 브로치와 팔찌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물건들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을 계속 바꾸고 이 목걸이가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다.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신병과 관련돼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진술하고 해명한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과 배치되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지금 기존의 진술의 취지들이 왜 이렇게 되었고, 이제 8월 6일로 소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모조품이 여기서 발견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대조해가지고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고의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또 확인 또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또 빌린 것이라고 하는 것과 모조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고요.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또 지금과 같이 특정한 인척 집에 그것을 보관시키는 것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산의 규모들을 봤을 때 하더라도 갑자기 저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 보여지는 자리에서 굳이 모조품을 구입해가지고 했다는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납득이 가지가 않고요. 지금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건진법사라는 사람한테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 집단이 로비 명목으로 굉장히 고가의 명품, 제품을 사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다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 촬영되기도 했죠. 또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 받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고가의 명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구입하거나 선물 받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굳이 저 내용들만 이제 모조품으로 해가지고 숨겨놨다는 것들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혹시라도 특검 수사에 대비해서 이 모조품이 만약에 모조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압수수색물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제 수사를 지연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형태의 그런 작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왜 거기에 있고 기존 진술과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엄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사실 의혹이 제기된 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은 굉장히 늦게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라든지 고의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 점도 눈여겨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증거인멸은 기존의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기존의 증거에 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작출하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반대는 훨씬 쉽습니다. 모조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진품을 별도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가격도 비싸고요. 그 반대는 어떨까요?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장소에서 이상한 내용으로 발견된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진술 취지와 지금 발견된 물품 간의 비교를 꼭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모조품이라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사가지고 어떤 경로로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은 그 목걸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고가의 명품 목걸이나 혹은 고가의 명품 선물을 특정한 로비와 뇌물, 청탁 목적으로 건네진 지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거는 통일교의 재산에서 바로 그런 구입이 이루어진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